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정환이라고 합니다. 한 학기 동안 동물병원 실무 강의를 맡게 되었고, 어, 일주일에 이제 2시간이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제 소개부터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번에 이제 임용이 됐고요. 그래서 이름은 천정환이고, 연구실은 스포토피아 216호에 있습니다. 연락처는 지금 저 오피스 번호가 나왔는지 확실하지가 않은데 이거 이제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일 주소니까 혹시 이제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건국대학교 수의과 대학을 이제 나와서 제 전공은 수의 공중보건학입니다. 공중보건학이고 박사를 이제 끝내고 가서 미국에서 이제 잠깐 근무를 하다가 뭐 한국에 왔다가 다시 또 오클라호마 이제 동물병원에서 한 1년 정도 가서 일을 하다가 어 이제 또 들어와서 최근까지는 이제 동물병원에서 이제 전남 광양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로 이제 일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임용이 돼서 오게 됐고요. 네. 어, 그 강의는 일단은 지금 시간표상으로 나온 건 이제 매주 수요일 3에서 4교시 분반 없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로 이제 교재 자체는 없어요. 없고 이제 뭐 교재는 제가 그 강의 계획서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의 계획서에는 그 이제 책을 한 권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 딱히 꼭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거기 보면은 어쨌든 그런 뭐 실무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수업 자체는 핸드아웃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평가는 출석,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돼서 아마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주 정도는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제가 알기로 한 4주 정도인가 5주 정도인가 일단은 무조건 비대면이 되게 돼 있고 그건 이제 학교에서 공고가 내려온 사항이라서 실습 같은 것들은 이제 일단은 일정이 지금 정해지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공지가 되는 그 정해지는 대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동물병원 실무는 이제 어떤 과목을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주로 할 거냐면은 어, 여러분들은 이제 좀 있으면 그 국가고시 지금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무 쪽에서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 보호자 응대라든지 차트 사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입원 환자 관리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이제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도를 빨리 빼고 시간이 좀 괜찮으면은 국가고시에 좀 대비를 해서 같이 조금 문제를 풀거나 그런 시간도 조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동물병원 실무 이 부분 자체도 국가고시의 시험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시 위주로 가급적 좀 이제 가르쳐 드릴 거고 그 이후에는 아마 이제 좀 문답풀이 같은 것도 아마 하게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고시 자체가 지금 이제 좀 완전히 확정이 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났지만 이런 범위 같은 것들이 아직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차차 명확해지는 대로 조금씩 윤곽이 나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수업 내용 같은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동물병원 실무는 말 그대로 뭐 수의학이나 이런 과목에 뭐 동물병원 실무가 라든지 이런 학문적인 부분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동물 보건사로서 나중에 이제 면허를 받아서 자격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전문직이고 당연히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보호자를 응대하는 것부터 그다음 업무 행정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동물병원 실무에 있어서 배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그 실습을 하셨죠. 실습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엄청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실습 가서 동물병원 가서 동물병원 어떻게 굴러가는지
정말 어떤 식으로 행정하고 어떤 식으로 보호자 응대하고 이런 거 직접 보는 게 훨씬 더 큰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실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습을 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행인 부분이고, 자, 일단 이제 응대하는 부분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 응대. 자, 첫 번째는 이제 전화 응대죠. 응대라고 하면은 전화로 해서 응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접수할 때 응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진료실에서 응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하여튼 응대할 상황은 되게 많죠. 보호자들을 항상 마주치니까. 또 이제 보호자들을 마주치다 보면은 정말 우리 생각으로는 참 예, 희한한 보호자들도 많죠. 예,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보호자들도 많고, 저도 이제 진료를 이제 하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좀 힘들 때가 좀 있어요. 그럴 때 말이 잘 안 통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서비스를 하는 쪽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해줘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한데, 전화 응대에 있어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 테크니션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약이라든지, 그 다음 뭐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테크니션이 하는 경우도 많고요. 해피콜이라 그래가지고 백신 맞고 나서 아니면 내일 수술 있을 때 해피콜 같은 거 주죠. 그래서 뭐 백신 맞은데 어때요? 뭐 이런 것들도 테크니션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좀 힘들지만 컴플레인 같은 거 상대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뭐 아기가 뭐 주사를 맞고 어디가 아프고 뭐 토했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뭐 그런 컴플레인부터 시작해서 비용이 비싸다 뭐 서비스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것저것 컴플레인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화 업무는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예요. 대신에 이제 진짜 이제 좀 규모가 있는 병원은 리셉션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통 전화 예약 이런 거 다 처리하고 테크니션은 동물 간호 업무만 맡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큰 병원이 아니라 작은 병원에 가면은 멀티로 합니다. 그래서 뭐 전화도 받았다가 동물 간호도 했다가, 제가 있었던 병원은 테크니션이 3명 정도로 큰 병원은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뭐 전화도 했다가 정말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는 큰 병원에서 일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은 이직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작은 데서 일할 수도 있고 큰 데서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를 많이 받게 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전화 이제 오면은 대부분은 다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쓰잘데기 없다기보다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뭐 딱히 그렇게 시덥지 않은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제일 많은 게 언제까지예요? 점심시간 언제예요? 그쵸? 그 다음에 위치 어디예요? 그 다음에 뭐 무슨 수술하고 싶은데 비용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그냥 딱히 그냥 수의사까지 건너가지 않아도 테크니션 분들이 잘 처리할 수 있는, 보건사 분들이 잘 처리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쉬운 질문들이 이제 많은 편이고, 그래서 뭐 그냥 진료 시간이나 기타 상황 안내해 주거나, 그 다음에 전화하는 목적 중에 큰 거 하나는 뭐죠? 예약 잡을 때, 그죠? 원장님으로 내일 2시 예약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반려동물의 상태에 대한 질문. 자꾸 설사를 하는데 가야 할까요? 가야 할까요? 이거 물어보는 경우 되게 많아요. 가야 오라고 해요, 말라고 해요? 헷갈리죠. 그래서 상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응급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막 숨을 안 쉰다든지 갑자기 막 쓰러져서 의식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바로 수의사에게 알려서 오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플레인이라든지 보호자 만족도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제 본인이 처리하기 가능한 부분은 그냥 처리하면 돼요. 그런 부분은 그냥 아이고 어제 불편하셨죠, 죄송합니다 라고 그냥 사과하고 끝나는 부분은 사과를 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진짜 컴플레인 심하게 걸리는 거, 그 다음 뭐 동물이 뭐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임 테크니션이나 수의사분들께 전달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전화상에 이제 전화를 할 때 체크리스트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차트를 보통 보면서 이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동물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대답을 해주죠. 뭐 백신은 언제 맞았는데 뭐 다음 백신 언젠가 이런 것들은 차트 보면서 대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 근데 이제 전화상으로는 등록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경우도 많다 보니까 등록이 만약에 이제 어려우면은 뭐 나이, 중성화, 백신 접종 등 뭐 그런 사항만 확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상에 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주호소예요. 주호소. 그래서 아기가 아프다 그러면은 제일 아픈 거, 제일 중요한 거, 보호자가 지금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주호소가 뭔지 체크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주호소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원 예정일, 뭐 예약, 원하는 수의사, 선생님, 원하는 수의 선생님, 응급 여부. 전화 실컷 얘기했는데 언제로 예약하셨지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아기가 뭐 설사를 했다거나 이러면은 뭐 구토를 했다거나 혹시라도 뭐 샘플을 가지고 오시겠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분명 검사 같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가져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뭐 이렇게 많이 묻는 질문 그냥 예시처럼 제가 써놨어요. 다 쉬운 내용이니까 뭐 병원 위치 같은 거 이제 물어본다거나 그럼 이제 보호자분 언제 어디 계시죠? 어떻게 오세요? 뭐 대중교통으로 오세요? 자가용으로 오세요? 보통 이제 근처에 뭐 큰 건물이나 지하철역 있으면 설명하기 편하죠. 그래서 강남구청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쭉 걸으세요. 뭐 서구청 맞은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되게 편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위치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가용이든 지하철이든 버스든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카카오 맵 켜고 오세요라고 하면 될 것 같지만 또 그랬다가는 화를 내죠. 네, 그래서 뭐 자가용으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건물이나 지하철역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고 어쨌든 자가용이든 지하철이든 버스든 도보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응대를 할 때 자가용 대중교통 등 오는 길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자가용으로 올 때는 내비 찍고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되죠. 저도 지금 제가 근무했던 동물병원 주소를 잘 몰라요.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테크니션 선생님들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자가용으로 할 때 무슨 로 몇 번 찍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주차 진짜 많이 물어봐요. 그쵸? 주차 위치 및 방법 안내. 그래서 주차를 어디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건물에 주차장이 있으면 되게 쉽고 오시면 번호만 찍어드리면 되니까 뭐 병원의 앞인지 뒤인지 만약에 주차장이 따로 있거나 다른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빨간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뭐 그 설명하는 내용이 예시로 들어놓은 거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주차장은 병원을 바라본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거나 불편하실 때는 연락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주차 주의사항은 일단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오면은 여기 앞에다 주차해놨는데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 되게 많죠. 식당에서도 많죠.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괜찮아요 했다가 딱지가 날라오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괜찮다고 하면 안 돼요. 특히 단속에 걸릴 만한 막 카메라가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 주차 단속에 걸리면 향후 병원에 내원하는 것에 심리적으로 큰 불편함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감시 카메라가 있든지 여기 단속되거나 견인되는 지역입니다 하면은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주차 단속을 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차장에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진료시간 문의는 제일 많죠. 이거는 보통 24시간 동물병원은 사실 안 해도 돼요. 이런 24시간 하니까. 다만 이제 어떤 선생님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있다든지 아니면은 며칠 날 쉰다든지 아니면은 또 야간에는 이제 제대로 된 진료를 응급은 받지만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이제 그렇게 안 된다든지. 제가 일하던 병원은 저녁 7시에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요일에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평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일요일은 뭐 몇 시까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료 시간에 대해서도 안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료라든지 수술 문의가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선에서 대답할 수 있는 건 대답하지만 조금 약간 대답하기 애매하다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 싶은 거는 꼭
선임 테크니션이나 수의사 선생님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래서 문의가 들어오면 기존 고객, 신규 고객 파악한 후에 원장님께, 뭐 원장님도 좋고 수의사도 좋고 다른 수의사도 좋고 전달을 하고, 기존 보호자일 경우에는 용건을 메모해서 정리해서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신규일 경우에는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원장님께 내용을 전달을 메모를 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꼭 이제 뭐 원장님이랑 통화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어떤 수의사님이랑 통화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진료 중이니까 진료 끝난 대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메모할 거 있으면 메모하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과 상담할 수 있도록, 아니 다른 수의사님과 상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비용 문의 같은 경우, 비용 문의할 때 이분들이 이제 보호자분들이 그냥 대충 얼마지만 알려주세요 했는데, 대충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마취 같은 경우도 체중이 조금 올라가면 몇만 원씩 붙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할 때 추가적으로 비용이 붙는 경우가 꽤 많고, 그냥 뭐 제왕 절개 수술 뭐 7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뭐 연부 조직 수술 30만 원, 그 다음에 거기다 뭐 산과 수술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합산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차트에 넣어봐야 알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괜히 그냥 잘 알지도 못하는 수술인데 그럼 70만 원 나와요 했는데 앞자리가 달라진다. 80, 90 나왔다. 그러면은 100% 컴플레인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얼마입니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 컴플레인 경우가 많아요. 그거 알아두시고, 다만 중성화나 스케일링은 보통 가격이 정해져 있죠. 그때는 비용을 외우고 있다가 얘기를 하는 게 좋고, 이렇게 특이한 수술보다는 대부분은 중성화 스케일링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중성화 뭐 남아 같은 경우는 24만원, 여아 34만원이고, 마취 비용 체중 얼마 넘으면 얼마 붙고, 그 다음에 입원비 44,000원 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해 드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비용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이런 것까지 뭐 그냥 다 선임 테크니션이나 수의사분들이 다 대답하게 하면은 병원이 잘 안 돌아가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복잡하거나 이럴 때는 바꿔드리든지 아니면 내원해서 상담 받든지 그렇게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용품 문의는 당연히 테크니션은 병원에 비치된 용품이나 처방 사료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품이 이제 없는 경우에는 비슷한 제품을 권해드리거나, 가령 힐스 처방식이 없으면은 뭐 저희 병원에는 뭐 신장 처방식은 힐스 말고 로얄 캐닌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없는 용품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경우가 당연히 많죠. 그때는 이제 거래하는 그 뭐 사료 회사나 이런데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가급적이면 입금, 신규도 그렇지만 입금이 확인된 후에 물건을 넘겨준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 고객이라면은 그렇진 않지만, 이분들이 주문해주세요 라고 없는 용품 주문해놓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문도 이분들이 그냥 필요하신 제품이기 때문에, 특히 뭐 특정 처방식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분들 말고는 사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문할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호텔 문의하는 경우가 많죠. 병원에서 호텔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호텔 규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호텔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접종 내역이에요. 그래서 예방접종이 안 돼 있는 애들을 잘못 받았다가 전염병이 퍼지면은 정말 난리 납니다. 그거는 정말 큰일 나요. 그래서 호텔은 병원에서 부가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전염병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저희 병원에서, 우리 병원에서 접종 다 내면 기록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호텔만 맡기고 싶다 할 때는 접종 내역을 다 뽑아와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호텔비는 반려동물의 종과 몸무게에 따라 달라지고, 대형견 같은 경우는 잘 안 받으려는 호텔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뭐 호텔비나 뭐 퇴실, 입실 이런 것들은 동물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고요. 미용 같은 경우는 미용실에서 미용 담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미용 쪽을 돌려서 예약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보건사 쪽이 아니라 미용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미용하실 때 아마 조금 자세하게 배울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원하는 그 뭐 미용 선생님이 있는지 시간 되는지 미용이란 게 또 그리고 시간이 이제 또 촘촘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잘 감안해서 그 해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장님이 진료를 하시거나 다른 수의 선생님 원하시는 수의 선생님 통화를 좀 하고 싶은데 진료를 하시거나 할 때는 꼭 이제 메모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전화를 드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가 누락되어 보호자께 연락을 못 드리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연락이 왔을 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아기가 이제 입원을 했다가 집에 갔는데 어디가 또 아프거나 이래서 수의사랑 꼭 통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테크니션 선생님이 이걸 딱 전화 받아놓고 네 지금 진료 중이신데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라고 했는데 깜빡했다. 그러면은 컴플레인이 당연히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이제 전화를 드리겠다고 안내를 드렸으면은 그거에 대한 메모사항을 꼭 남겨놓는 거. 요거는 뭐 그냥 전화통화의 기본이죠.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물이 이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아까 제가 뭐 주차부터 해서 뭐 주차, 뭐 진료 시간 이런 것들 여러 개 얘기했지만 결국 이제 전화가 왔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진료 예약, 그다음 이제 진료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테크니션 선생님이 해주는 건데 자, 진료를 받기 위해서 전화 왔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주호소 체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실 응급성이죠. 아기가 아프다고 하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아픈 거냐 아니면 지금 안 오면 죽을 수도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숨을 못 쉰다든지 아기가 완전 쓰러져 갖고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꼼짝도 못한다든지 아니면 의식이 없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응급이죠. 그래서 응급성 유무에 대해서 이제 테크니션 선생님들이 판단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염성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 하보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홍역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애들 감염이 돼 있는지 모르고 받았다가 병원에서 질병이 퍼지면은 난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설사를 해요 아니면은 피똥을 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신의 여부를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백신 돼 있는지. 백신이 돼 있으면은 괜찮죠. 괜찮지만 백신이 안 돼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격리 입원실로 안내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우리 병원은 격리 입원실 없는 경우 꽤 많아요. 작은 동물 병원은. 저희 병원에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저희 병원 쪽으로 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꼭 안내를 해야 됩니다. 뭐 혹시 샘플 같은 거 이제 필요한지 결국 이제 주호소가 이제 체크가 돼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판단이 가능한데 자 주호소가 뭐냐면 주호소는 치프 가장 중요한 컴플레인 제일 중요한 컴플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호소하는 게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데 어디가 아픈가요라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병원에 온 이유이자 목적이면서 자 수의사에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테크니션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는 예약을 했거나 이제 진료를 보셔야 되는데 어디가 아픕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주호소예요. 차트 또 기록을 할 때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주호소를 해결해야지 만족도가 올라가요. 왜냐? 어디가 아프냐고 이제 물어봤을 때 어디가 아파서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픈 데를 이제 치료를 해줘야지 엉뚱한 데를 이제 치료를 해주면은 크게 의미가 없겠죠. 주호소를 해결해야지 만족도가 올라가고 반대로 주호소가 해결이 안 되면 불만족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차트예요. 인투벳이라는 차트인데 여러분들 이제 그 실습해 보셨으면 차트를 조금 써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이 인투벳이 컴퓨터에 이제 돈을 내고 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쓰던 이제 동물병원에서 보시면은 보호자, 동물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요 밑에 메모를 쓰죠. 메모를 쓸 때 여러분들이 쓰죠. 그쵸? 외래 접수 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호소를 쓰게 돼요. 그래서
수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진료 들어오네. 테크니션 선생님이 말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말을 많이 못 해주는 경우에는 진료 들어오네. 숨을 헐떡거림. 아, 얘는 뭐 호흡기로 왔나 보구나. 응급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다양하게 하겠죠. 그리고 진료를 어떻게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테크니션 선생님이 주호소를 파악을 해야 돼요. 주호소를 파악을 하고 여기다가 써줘야지 수의사가 이걸 보고 원활한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션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호소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의사에게 이야기를 해주거나 차트에 써줄 때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주호소는 병원에 온 궁극적인 목적이고 제일 아픈 부분이고, 자, 그러면 여기 주호소가 뭘까요? 제가 이제 하나씩 봅시다. 자, 보호자가 이제 오면은 빨리 그냥 주호소만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주저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애기가 어제 아침부터 토를 하는데 근데 얘가 원래 좀 장이 약해가지고 가끔 설사도 하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변이 조금 무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귀병이 올라와서 치료도 조금 받았고 지금 좀 약을 먹고 있고, 오늘 귀도 좀 봐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애기가 좀 컨디션도 안 좋은지 산책도 좀 안 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뭐 평소에 습관적으로 자기 똥을 어릴 때부터 먹었는데 이게 안 고쳐지네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오늘 예방접종이랑 사상충도 좀 해가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거 막 이것저것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태권 선생님 뭐라고 해야 돼요? 태권 선생님이 수의사한테 얘기를 해주거나 여기다 쓸 때 뭐라고 써야 돼요? 얘는 장도 약하고 오늘 접종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주저리 다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다가 단 한마디를 쓴다면 뭐를 쓸까요? 아기가 어제 아침부터 계속 이게 주어서죠.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병원에. 그쵸? 이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주어서가 해결이 안 되면 컴플레인이 생기는 거예요. 토하는 걸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 써야 돼요? 아기가 계속 토함.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아기 귀도 조금 봐달래요. 그리고 먹고 있는 약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컨디션도 좀 안 좋다고 해요.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봐달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지만 주호소는 이겁니다. 어제 아침부터 계속 토한다. 그래서 얘가 해결이 되면은 이거 그냥 예방접종 사실좀 좀 깜빡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가면은 컴플레인이 걸려요. 그래서 주호소를 파악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주호소 리스트는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병원에 올 때 아기가 아파서 오는 경우가 있고 안 아파서 오는 경우가 있죠. 안 아파서 오는 경우는 뭐예요? 접종하는 거, 사상충 하는 거, 아니면 뭐 구충제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안 아파서 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주호소가 명백해요. 접종하러 왔으니까. 사상충 하러 왔어요. 그런 경우는 뭐 심장상충 검사하러 왔어요. 검사하러 온 거니까 명백하지만 아플 때는 얘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토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애기가 혈뇨 싸서 와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애기가 이런 경우는 뭐 명확한 증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식욕이나 활력이 떨어지면은 이건 어떤 질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식욕이나 활력이 떨어졌어요. 오줌을 너무 많이 싸요. 아니면은 신경관절 같은 부분은 애기가 다리를 절어요. 이게 제일 많죠. 병원 가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침을 흘린다든지 기립불능 정도로 오면 얘는 되게 심각한 애죠. 기립불능이 보인다든지 피부 때문에 왔으면은 털이 빠져서 온 애들, 그리고 병원에서 엄청 많이 받겠지만 가려워서 온 애들, 그리고 색소 침착돼서 온 애들.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큰 병원으로 이제 가셨잖아요. 큰 병원으로 가셨으면은 그런 큰 병원은 2차 진료라 그래서 심각한 애들만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심각한 애들. 그 애들들 보면은 하나같이 진짜 컨디션이 좀 이상한 애인데 뭐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되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 병원 가시잖아요. 제가 그냥 동네 동물병원, 제가 이러는데 동문대 동물병원이었어요. 그러면은 거의 한 80%는 거의 한 80%는 좀 오버하고 진짜 가려움증이 태반이고, 설사하는 애들 한 30%? 아파서 온 애들은 이런 애들 많고, 또 기립불능 이런 애들 많잖아. 그리고 다리 절어서 온 애들 되게 많고, 보통 보면은 그냥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절어서 온 애들 많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비숑이나 말티즈 키우다 보면은 나중에 절어요. 저는데 뭐 이렇게 슬개골 때문에 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어쨌든 뭐 절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꽤 많고, 그 어쨌든 이게 주호소예요. 그래서 주호소를 여러분이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종 같은 경우는 주호소 파악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차트에다 그냥 접종 그냥 써면 돼요. 근데 아플 때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디가 진짜 아픈 건지, 어디가 주호소인지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